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강의의 이현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본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이 강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세하게 강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해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료해석 과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인이 이미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료해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료해석은 그렇게 이제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과목으로 손꼽히는 과목인데요. 그렇다고 포기해서 괜찮은 과목인가요? 절대 아니겠죠. 자료 해석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보면요. 부사관 1차 평가 시험은 필기평가와 직무수행 능력 각각 30점씩 총 60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기평가의 세부적인 과목들의 점수를 보시면요. 언어 논리력과 함께 자료 해석력의 점수가 8.1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어 논리력은 25문제에 8.1점인 반면 자료 해석력의 경우는 20문제에 8.1점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당 비중은 자료 해석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특히 모집 병과별로 다르긴 하지만 필기시험 30점 만점 중에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 지원자의 경우 평균 16점에서 18점 이상은 맞아주셔야 하고요. 여성 지원자의 경우는 평균 2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해석 과목의 점수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5점 내지 6점인 걸 감안했을 때 문제 개수별로는 12개에서 15문제는 맞아주셔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자료해석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자료해석의 그 전략을 세우기에 먼저 영역부터 살펴보시면요. 먼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수리 및 응용계산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료해석 영역, 그야말로 표나 도표, 그래프와 같은 자료를 해석해서 풀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수리 및 응용계산 영역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그 수리적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학 개념을 다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공식도 외우고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자, 반면에 자료해석의 영역의 경우는 표나 도표와 그래프를 이제 시간 안에 제대로 분석해서 질문에 맞는 답을 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그 필요한 답을 도출해내는데 수리적 개념은 사칙연산 이외에는 특별한 다른 수리적 개념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의 경우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적절한 정보는 걸러내고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내서 내가 옳은 답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기초수리 및 응용계산 영역에서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내가 방정식은 자신 있는데 도형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방정식의 문제를 집중을 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저와 함께 진행될 자료해석 강의에서는 먼저 이론 수업을 다루고 그 후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론 수업에서는 기초수리 및 응용계산 영역에선 관련된 필요한 수리적 개념을 먼저 복습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해석 영역에서는
표와 도표와 그래프와 같은 그 자료별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데 접근해야 하느냐, 그 자료별 특징과 연습 문제 풀이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풀이는 총 6회의 문제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간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간 능력 점수는 총 30점 만점 중에서 2.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능력 시험의 특징은 일단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지도 분석 영역과 그 다음에 입체 도형 및 전개도 영역과 블록 개수 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도 분석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하나당 3개의 문제가 딸려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공간 능력 시험은 시험지 위에 뭐 연필로 쓰거나 아니면 적거나 뭐 시험지를 돌려보거나 이런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도 시험지 위에 쓰고 필기 내용을 적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손가락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강의에서 이론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영역별로 유형을 분석해보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지 접근 방법 제시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서는 6회 중에 모든 문제를 풀진 않고 고난도 문제나 핵심 문제들, 학생들이 어려워할 법한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각속도 과목입니다. 지각속도는 필기평가 30점 만점 중에서 총 2.7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각속도의 문제 영역은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하는 대응 비교 영역과 문자, 숫자, 기호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 세기 영역입니다. 영역은 이렇게 2개밖에 없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지각속도가 또 만만치가 않은 게 30문제를 3분 동안에 풀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지각속도의 경우에는 문제를 틀리게 되면 감점을 당합니다. 그래서 틀릴 것 같으면 아예 안 푸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이제 명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지각속도 강의에서는 이론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영역의 그 영역별로 유형을 분석하고요.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로의 노하우가 공유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서는 최종 모의고사 6회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법한 문제, 고난도 문제와 핵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자료에서 공간 능력, 지각속도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수업, 질 높은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